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자, 이번 사연은 지금 집을 살까요? 기다릴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을 즐겨보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2019년에 입사해가지고 5년간 1억 4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대단하시네요. 1년에 3천 정도를 모으신 거예요. 소득은 세전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세후로 한 5천대니까 거의 한 2천 정도 쓰시고 3천 정도 모은 거죠. 요즘 부동산이 하락장이라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무주택자인 저에게는 지금의 하락장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현재 중랑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고 회사는 왕십리에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독립해서 분가해서 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30대 중반쯤 하고 싶습니다. 당장 주택을 매수해서 실거주하기엔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돼서 주택을 매수해 전세갭 투자를 하려고 매매 6, 7억대에 전세가율 50% 정도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했다가 몇 년 뒤에 실거주하고 싶어요. GTX 개통 예정인 동탄이나 직장인 왕십리로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수원 영통 쪽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 투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 서울 강동구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무리해서 강동구에 들어갈까 싶기도 합니다. 추후 실거주를 생각했을 때 어디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하면서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종잣돈 모으면서 관망했다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갈피가 안 잡혀서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하락장인 이 시점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종잣돈을 더 모아서 관망하면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기본적으로 기다리라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기다리라는 거였는데 저의 답은 기다리세요가 답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공부하라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사연을 보시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지금 아직은 집을 살 수준이 안 되신 분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든 뭐든 간에 이 대출이죠. 이거는 대출 있는 집에는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거기다가 뭐 전세를 낀 다음에 뭐 집을 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몇 년간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면서 뭐 강의도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동산 공부에서 레벨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벨 0은 뭐냐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인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가지고 뭐 신용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뭐 거주를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 특례보금자리론을 끼고 뭐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전세를 줘가지고 뭐 내 돈을 1.4억을 껴서 7억짜리를 산다?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연을 왜 고르냐? 전세금 받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7억인데 전세가 6억인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그렇게 90%인 거를 사면 안 돼.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디 뭐 지방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사연을 골랐을까?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몸은 그냥 5분 뛰면 탈진하는 그냥 초보자야. 근데 마음은 완전 뭐 리오넬 메시의 호날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부를 했다고 자기가 믿어. 근데 자기는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는 그냥 유튜브를 본 거거나 아니면 책을 좀 봤거나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뭔가를 했지만 그게 공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한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 하냐면 입지를 막 분석했다고 그래요. 아까 이 사연자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뭐 교통 계획 막 GTX를 막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막 입주 계획, 막 입주 물량을 막 봐요. 그래서 막 부동산 지인 뭐 아실 막 이런 걸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뭐 GTX가 뭐 언제 들어오고 뭐 여기 어디 생기고 뭐 입지 분석을 막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 삼성전자가 어디 생기고 막 이게 뭐 평택이 뭐 앞으로 뜬다더라 하면 뭐 평택에 막 뭘 막 찾아봐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걸 안 합니다. 진짜 시급한 공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뭐냐면 자금 운용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3년간 5년간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5년간 1.4억을 모았는데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은 꾸준히 또 모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못 모으는 건지, 앞으로 3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건지, 이런 미래 플랜을 세우는 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려야지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그냥 우선은 시멘트랑 자갈이랑 막 물 비벼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어서 우선 철근 우선 어떻게 대충 사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하면 집이 만들어지겠지라고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지금 이분을 포함해서 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훨씬 더 먼저입니다.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사면 정말 운용할 수 있나?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 7억 정도짜리는 사야 된다. 왜? 그 정도 사야지 내 눈에 차거든요. 내 연봉과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는 3, 4억짜리? 이건 아닌 것 같고 6, 7억 정도짜리는 사야 오를 것 같아. 근데 내가 훨씬 더 돈이 많거나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6, 7억짜리 보면은 안 오를 것 같아.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이게 상대성 이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나한테 무리할 것 같은 거는 다 좋아 보이고요. 나한테 만만해 보이는 건 다 나빠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내가 초보자거나 내가 공부는 아닌데 정작 중요한 건 안 한 사람들이 이거 오르죠? 이게 오르겠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다. 내가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거 사면은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만약에 떨어져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합이거나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잖아요. 검은 날이 두 개가 있는 게 검입니다. 도는 날이 하나만 있는 게 도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와 내릴 때 둘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6, 7억짜리 사면 올라가겠거니 1.4억 있어도 전세 끼고 대출 끼면 어떻게 오르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다룬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세전 5,900이에요. 그러면은 세후 한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30대 중반쯤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전 5,900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잖아요. 근데 6, 7억대 정도를 사잖아요. 그럼 연봉의 10배 정도 돼요. 연봉의 10배 정도. 근데 몇 년 뒤 실거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년 뒤라는 걸 10년 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아마 몇 년 뒤라는 건 아마 한 3, 4년 뒤 정도 될 겁니다. 3, 4년 뒤 정도라고 감안하고 1.4억 있는 분이 7억짜리 집을 실거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출을 4억, 5억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살면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힘든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살 거라면은 실거주는 거의 불가능하고 맞벌이를 하면 가능하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죠? 지금 이 사연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집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30 중반에 할 게 아니라 나는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게 된 다음에 소득이 한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서 살 집을 미리 사놓을까 정도의 고민을 미리 해놔야지만 결정이 돼야지만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거는 없이 30대 중반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6, 7억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결혼을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냥 편하게 실거주 할 거라면은 연봉의 5배 정도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연봉의 5배, 대충 그냥 한 3억 정도, 3억대 정도 사시면은 실거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3억 정도의 아파트로 해서 알아보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직장인 왕십리로 수인분당선을 탈 수 있는 수원 영통 쪽도 알아본다 하셨는데 수인분당선 라인을 타면 엄청 길기 때문에 인천까지 가. 그럼 그 안에 3억짜리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 평수도 뭐 작은 걸로 하면 20평대로 따지면 3억짜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 거 따져서 골라보시면 이제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입니다. 내 능력치를 알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건 다음에 얘네가 좋은지를 찾아내는 거지. 6억, 7억 우선 내 능력이 안 되는 것부터 골라놓고 호재에 있는 것부터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뭔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보다 보니 투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 서울 강동구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무리해서 강동구에 들어갈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지금 5년에 1억 4천 정도면은 저축률은 괜찮아요. 저축률은 지금 나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착실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출퇴근 감당 가능한 거리 안에서 그 노선 안에서 한 3억대 아주 조금 뭐 무리한다면은 한 4억대 정도 알아보시는 거 정도로 시작을 하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단 직장을 옮기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또 이제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집을 하나 샀어요. 집 사고 또 직장을 옮겨 이직하는 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집 사고 이직해가지고 여기 뭐 실거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또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요즘에는 이제 그 보유 2년만 하면 또 세금이 없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규제 지역일 때는 실거주를 못 해가지고 괜히 세금 내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직장을 옮길 계획도 있다면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투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 무리해서 강동구. 아니다. 지금 이미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부동산 공부 레벨 0이니까 가능한 생각이다. 꽤 많은 분들이 그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요 생각에 빠집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집에 전세를 주자. 그러면 집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다. 맞죠? 이게 한 9억짜리의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5억 낀 다음에 전세를 한 3억 5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돈을 거의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네.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한 사람은 취득세를 좀 내면은 대충 한 7, 8천이면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대출 있는 집에는 전세가 안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있다가 알죠.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워. 왜요? 왜 대출 있는 집에 전세는 안 들어와요? 이게 뭐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이러면 좀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인 거고 그게 전세는 원래 대출 있는 집에 안 들어온대요.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그냥 전세는 대출 있는 집에 안 들어온다고 외워도 돼요. 어쨌든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레벨 0.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규제가 대부분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쏠림 현상이 이제 극도로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를 해가지고 뭐 무리해가지고 뭐 한 채를 뭐 대출까지 막 써가지고 하나를 사야겠다 이런 전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에 뭐 투자용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똘똘한 두 채 전략 뭐 이 정도를 하셔도 이제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럼 세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개수를 쪼개는 게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뭐 여러모로 낫거든요. 레버리지를 쓰기에도.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은 분은 가도 되죠. 어차피 비과세는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두 개로 쪼개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로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좋은 거 하나 사기가. 근데 두 채로 간다 그러면 우선 하나 사고 또 천천히 또 모아서 하나 또 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메뚜기 뛰기 있죠. 이게 갈아타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서 우선 작은 거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실거주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 사서 두 번째를 가든지 키워가든지 일시적 2주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조금 유연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한테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화가 아주 잘 돼 있는 민족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2년을 왜 다니죠?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 다니죠. 그럼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 쳐. 그럼 뭐 해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죠. 그럼 취업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바로 집으로 갔단 말이죠. 바로 요겁니다. 결혼. 지금 이분한테는 집이 아니라 결혼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이분이 남자친구는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지금. 자, 이분이 비혼주의자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비혼주의자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비혼주의자이다. 서로 좋아. 오히려 좋아. 서로 비혼이다. 아주 잘 됐어. 그냥 둘이서 그냥 연애만 즐겁게 하세요. 근데 남자친구도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근데 본인도 결혼할 마음이 있어. 제가 봤을 때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있죠? 30대 중반쯤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남자친구 믿고 있다가 만약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준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자 본인 지금 결혼을 지금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비혼주의자라면 상관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을수록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 결혼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한 살 먹을 때마다
좋은 사람들도 다 결혼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또 뭔가 또 재는 것도 많아지고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하는 게 이 결혼이다 보니까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30대 중반에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결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실 거면 빨리 결혼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빨리 결혼을 오히려 지금 집보다도 그거 빨리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6, 7억대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만약에 사고 싶다면은 필연적으로 맞벌이 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맞벌이 안 하고서는 6, 7억대를 사기도 힘들거니와 여기에 실거주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연봉이 1억 정도면요. 이분이 혼자서 지금 5,900 정도 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맞벌이 하시게 되면은 얼추 1억이 넘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현금도 한 1억 4천 정도 모으실 정도의 여성분이라면은 남자분도 아마 뭐 얼추 그 정도 둘이서 모으면 현금 2, 3억 정도는 모으지 않을까. 그러면 6, 7억대 실거주 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혼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오히려 지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실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많이 떨어진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지역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사기 또 괜찮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분, 좋은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둘이서 정말 우리가 한평생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정도라면은 부동산 사기도 괜찮은 시기니까 지금 연애나 아니면 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꽤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체증식은 이 일반 민간 은행에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특히 요 3% 중반의 금리는 우리나라 한 20년 평균 금리로 봐도 나쁜 금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40년 뭐 50년짜리 상품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아주 초저금리 기준으로는 높은 금리지만 한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높은 금리도 아니니까 지금 요 상품을 받아가지고 뭐 6, 7억대 뭐 아니면 뭐 3, 4억대 집 사는 거는 디딤돌 받아서 사는 거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 평균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별로 가격 하락폭을 보면 되는데 뭐 9억짜리가 6억 된 데들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6억짜리가 뭐 5억, 4억 된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된 데에서 뭐 본인이 살고 싶은데 괜찮은 데들 골라서 사시면은 지금 뭐 더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보합이나 뭐 추후 상승을 노릴 만한 지역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전히 교통호재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데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이제 끝나는 곳들도 좀 있고요. 끝나가지고 약간 조금 반등하는 지역들도 있고 단순히 그냥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동반 하락한 지역들도 있고 이미 하락한 후에 횡보하다가 약간 반등한 지역들도 있고 지금 여러 지역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연봉의 한 5, 6배 정도 대출도 한 50에서 6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정도에서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정도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 사연자분한테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혼인 분들이 요걸 골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기 좋은 곳, 뭐 이렇게 단순히 출퇴근하기 좋은 곳,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고르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엄마들이 좋아할 단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엄마들이 좋아할 단지,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좋은 곳,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을 곳, 뭔가 좀 위해 시설 같은 거 없는 곳들, 이런 곳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안 사고 2년 전세 살고 지켜보다가 매수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전세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매수는 보합이나 상승에 베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 유리한 거고 가격이 유지만 사실 돼도 매수해서 거주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거주용 집이라면은 매수해서 뭐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으면 거주 편리성만 봐도 뭐 매수가 낫겠죠. 매수해서 쭉 살다가 팔고 다른 데로 옮겨 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유지 상승 정도 할 것 같다면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고 하락이 많이 돼서 뭐 보합인 지역들도 있으니까 한 3, 40% 하락한 지역 같은 곳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이냐? 이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이게 더 있을 것 같으면 전세 가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많이 빠진 곳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 그게 쉽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 금리도 많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급락한 곳들은 일부 반등이 나오는 곳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봐야
조금 더 빠지고 다시 조금 횡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이 빠진 곳들 기준으로는 사도 괜찮은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많이 빠졌지만 공급이 없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가 많이 빠졌지만 공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꽤 많은 지역들이 아직 이곳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공급도 많은 지역이 있죠. 이런 데들은 전세로 사시는 게 좋겠죠. 조금 빠졌는데 공급이 없는 곳도 있어요. 이런 데들은 아직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빠졌지만 공급 많은 곳들도 전세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저도 투자를 해보니까 공급 많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공급이 많으면 실거주면 상관없어요. 진짜 나는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여기서 뭐 5년, 10년 아이 키우고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다시 또 회복하는 게 집값의 성향인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2, 3년 안에 또 옮겨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우선은 공급을 피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도 많이 높고 막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빠진 지역은 그래도 들어가기가 좀 마음이 편한데, 안 빠진 지역인데 공급이 없다고 들어가기는 그래도 조금은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요 2번, 4번과 1번, 3번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연자로 돌아가면, 이분은 지금 집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책도 보고 기본기를 좀 다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고민을 좀 더 하시고, 남자친구랑 좀 진지하게 우리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결혼 안 할 거면 진지하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임장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